네, 커말 그 PC 기본 상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서 할게요. 어차피 이어서 들을 거니까. 자, 지난 시간에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다가 넘어갔죠. 자, 이 펌웨어라는 게 있어요. 이 펌웨어라는 게 뭐냐면은 뭐야? 네. 이 펌웨어라는 거는 여기 써 있죠.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드웨어의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롬에 반영구적으로 저장돼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롬 바이오스 또는 CMOS, POST, Power on Self Te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컴퓨터를 키면 바탕화면 바로 나와요? 컴퓨터 키면? 전원 키자마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 검은색 화면에 흰 글씨가 나오고 기계음으로 삑 소리 나고 키보드 번쩍거리고 CD롬 번쩍거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서 뭐 램이 어떻게 되는지 용량도 나오고 막 알 수 없는 영어 글자로 막 나온 다음에 바탕 윈도우 로고 화면 뜨면서 하죠. 그죠? 그 윈도우 로고 화면이 초기 화면이 뜨기 전까지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그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실행을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킴과 동시에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실행이 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롬바이오스 또는 펌웨어, 뭐 CMOS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로컬 디스크나 램에 저장되어 있다면 램을 예로 들까요? 램은 그 전 시간에 휘발성 메모리라 그랬어요. 전기가 끊기면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 프로그램이 전기가 끊겼을 때 그냥 사라져 버린다면 그 프로그램이 동작이 안 되겠죠? 그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윈도우가 뜰 수 없어요. 됐죠? 그 프로그램이 원리가 컴퓨터를 키면 내 지금 컴퓨터 이 본체에 어떤 장치가 연결돼 있고 지금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걸 막 자기가 체크를 해요. 여기 파워 온 셀프 테스트.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에 어떤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는지를 인식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펌웨어라고 합니다. 이 펌웨어. 됐죠?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 뭐니? 펌웨어. 이렇게 나오고요. 이 펌웨어라는 거는 롬에 저장돼요. 이 롬이라는 게 주기억 장치가 이 롬이 주기억 장치 중에 뭐 램도 있고 롬도 있는데 램은 휘발성 메모리고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리드 발음은 뭐 안 좋고 영어도 잘 못 쓰고 리드 온리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읽기만 가능해요. 단지 실행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을 수정하거나 뭐 새로 기록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단지 읽기만 가능한 그 메모리를 우리는 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완전히 수정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수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한데 지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EEPROM이라고 있어요. 그 뒤에 설명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롬에 저장됩니다. 펌웨어가 어디에 저장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롬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램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다음 컴퓨터의 이제 분류 방식을 좀 알아야 돼요. 컴퓨터를 뜯어봤으니까 컴퓨터가 뭘로 되어 있는지 봤으니까 컴퓨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분류 방식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능력에 따른 분류죠. 성능, 그죠? 얼마나 좋으냐, 후지냐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읽을게요, 여기는. 슈퍼컴퓨터, 제일 좋은 거죠. 인공위성을 제어하고 일기예보, 우주 항공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메인프레임, 대형 컴퓨터라고도 합니다. 대규모 시스템으로 수백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 컴퓨터, 중형 또는 소형 컴퓨터라고도 합니다. 중규모 시스템으로 학교나 연구소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바로 이겁니다. 워크스테이션 중요합니다. 워크스테이션. RISC 프로세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RISC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트워크에서 서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컴퓨터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서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그래픽 처리를 사용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RISC 프로세서를 쓴다라는 요 핵심, 그죠? 요 말 들어가면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랑 똑같은 크기예요. 근데 성능이 더 좋다라는 말 나오면 이것은 워크스테이션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 바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PC를 말합니다. 크기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뭐가 좋다 뭐가 후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거, 그죠? 우리 학원에 있는 거, 우리 학원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 랩톱, 무릎 위에다 올리는 거죠. 랩톱 컴퓨터, 랩톱, 노트북이 있고요, 팜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스마트폰도 핸드폰도 컴퓨터의 일종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나오진 않고요. 얘네들은 CISC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정렬을 해놨습니다. 정리를 좀 해놨어요. 하여튼 그 PDA라는 게 있어요. 팜톱, 손바닥이라는 얘기죠. 팜톱, 손바닥에다 올리는 컴퓨터, 전자수첩이나 이동통신, 개인정보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PDA라고 하니까. 아니면 그 우체국에 그 택배 오시는 분들 가끔 그 사인해달라 그러죠. 그죠? 도착 받았다고. 그럴 때 사인할 때 쓰는 그런 컴퓨터들. 그걸 PDA라고 합니다. 가끔 나온 적은 있어요. 가끔. 네. CPU 운영 방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CISC, RISC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워크스테이션이었고요. 이게 개인용 PC였어요. 빠르고요. 그죠? 개인용 PC에 비해서 워크스테이션이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RISC의 특징은요. 빨라요. 이 빠르다는 말 자체가 레지스터가 많다는 얘기예요. 레지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일반 개인 사용자였다면 개인 사용자에게는 명령어들을 많이 제공할 텐데 얘는 명령어를 많이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많이 뜨는데 그 메뉴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개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설명드렸어요. 자, 개인용 PC 명령어가 적고요. 레지스터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워크스테이션에 비해선 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변적인 명령어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가변적이다. 가변적, 변화가 무쌍하다는 얘기죠. 그죠? 명령어가 종류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도 이거 RISC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필기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이제 암기하시고 문제 푸는 건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물어보면 되고요. 그죠? 모르는 거. 그죠? 네,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네, 다음입니다. 데이터에 따른 분류예요. 자료가 있고 정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컴퓨터가요. 뭐 이런 거예요. 컴퓨터는요. 자료를 가공을 해서요. 정보를 만드는 게 바로 컴퓨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정보 처리라고 우리는 합니다. 근데 이 자료가 어떤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느냐에 따라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는 요 위에 보죠. 문자나 숫자로 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살짝 키보드 보세요. 키보드 보시면 다 문자 아니면 숫자로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컴퓨터가 바로 디지털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고요. 논리회로로 돼 있어요. 논리회로입니다. 뭐 얘들 뭐 얘기하면 논리회로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논리회로입니다. 계산해야 돼요. 논리라는 게 참 거짓 뭐 이런 걸 판별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계산을 합니다. 아날로그 컴퓨터보다는 느립니다. 선생님 디지털인데 왜 아날로그보다 느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 디지털이 빨라. 디지털이 빠릅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아날로그가 빠릅니다. 아날로그가 빨라요. 아날로그가 빠릅니다. 왜? 아날로그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네. 아날로그 컴퓨터. 얘는 문자나 숫자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데이터. 온도. 지금 되게 추운데. 온도, 전류, 속도, 뭐 습도, 뭐 이런 것들. 계속 변화되는 이런 그래프들을 측정하는 컴퓨터를 바로 우리는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합니다. 지진 측정하는 거예요. 지진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작게 파형이 돼 있죠. 막 이렇게 꼬물꼬물꼬물 돼 있는데 이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크게. 그래서 증폭 회로가 필요해요. 폭을 늘렸다. 증폭 회로가 필요합니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 습도, 온도, 그래프, 미분 그리고 이 증폭 회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디지털보다는 빠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절차가 없으니까. 자료가 들어가자마자 프린터로 인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됐습니다. 자, 요 두 개의 장점을 혼합한 컴퓨터를 우리는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알죠? 기름과 전기로 가는 자동차 알잖아요. 그죠?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장점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지금 이 세 가지의 컴퓨터는 묶음이에요. 조폭 같아요. 항상 묶여 다녀야 돼요. 얘는
다음 중 컴퓨터의 분류 방식 중 다른 하나는 1번 디지털, 2번 아날로그, 3번 하이브리드, 4번 전용, 뭐 4번 슈퍼. 그러면 슈퍼가 답이죠. 전용이 답이죠. 그죠? 아시겠죠? 다음 목적에 따른 분류. 어떤 목적으로 쓰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니에 따라서 전용 컴퓨터와 범용 컴퓨터가 있어요. 지금 현재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는 그 비행기, 대통령만 타는 비행기, 그걸 우리는 전용기라고 해요. 전용기. 아시겠죠? 전용 컴퓨터. 그죠?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범용,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아,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자, 다음 이제 CPU를 한번 뜯어보죠. 자, CPU에 제어장치라는 게 있었어요. 제어장치. CU, 컨트롤 유니트라고 합니다. 명령을 해도 그 얼마나 많은 명령어를 받겠습니까? 처리하라고. 그죠? 의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해독을 하고 그 명령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순서를 결정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스케줄링 또는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제어장치에 속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 둘, 셋, 세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이 명령을 처리할 건데 그 다음 게 어디 있는지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게 어디 있는지. 다음에 실행할. 이 다음이라는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PC 찍으면 돼요. 다음에 실행할 번지를 기억해요. 됐죠? 자,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IR. 얘도 알고 있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현재 실행 중인. 현재라는 말 나오면 현재라는 말 나오면 이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 명령어를 기억해요. 이건 명령 레지스터. IR. 자, 부호기입니다. 인코더라고도 해요. 인코더. 각 장치에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 이건 뭐 모르셔도 됩니다. 정보 처리니까. 하여튼 각 장치에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게 뭐니? 인코더. 그 반대가 뭐니? 디코더. 해독기. 네. 부호기라고 하죠. 부호기에는. 인코더는. 디코더는 해독기라고 하고요. 예, 다음 연산장치가 있어요. 연산장치. 영어로 ALU입니다. 아리스메틱 로지컬 유니트 약자입니다. 아리스메틱 수학이죠. 로지컬 논리죠. 유니트 장치죠. 그죠? 철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잘 자신이 없어요. 그냥 ALU 영어학원이 아닙니다. 예, ALU 연산장치 약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약자가 외워두셔야 돼요. 연산,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죠? 산수 또는 논리 연산을 하는 장치를 우리는 연산장치라고 하고, 여기에 속하고 있는 레지스터는 연산장치니까 산자하고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가운데 글자가 누산, 가산, 보수, 산수가 들어가면 돼요. 하나만 더 외우면 돼요. 상태 레지스터. 다음 중 연산장치에 속하지 않는 레지스터는, 다음 중 제어장치에 속하지 않는 레지스터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게? 프로그램 카운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누산기. 연산 중간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걸 누산기라고 합니다. 연산 중간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뭡니까? 누산기. 연산장치의 대표적인 레지스터가 뭐예요? 누산기. ACC.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요.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요. 가상기, 보수기, 상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하고 다음 또 넘어갈게요. 네, 주기억장치. CPU에 있었죠, 그죠? 레지스터예요.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 결과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죠. 어큐뮬레이터랑 비슷한데 하여튼 레지스터 그런 겁니다. 제어장치가 해야 될 때도 제어장치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잠깐 저장하는 것도 레지스터입니다.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카운터도 있었고 명령 레지스터도 있었어요. 자, 레지스터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용량은 가장 작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세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너무너무 빨라요. 컴퓨터에서 제일 빠른 게 뭐야? 레지스터예요. 됐죠? 예. 다음 롬이에요.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그죠?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로 입출력 시스템이나 글자 폰트, 이 글자 폰트, 자가진단 프로그램, POST 이런 것들이 저장됩니다. 롬바이오스, 펌웨어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게 바로 롬이었어요. 선생님, 궁서체 이런 거는 그냥 제어판에 들어가니까 있던데요? 롬에 저장되어 있는 거 맞나요? 아니죠. 궁서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휴먼, 뭐 예체, 휴먼, 이쁜 이체 그런 거 말고, 컴퓨터를 켰을 때 검은색 화면에 흰 글씨 나오는데 그 영어, 그 영문 글꼴, 검은색 화면에 흰색 글씨가 뜨면서 그 펌웨어가 동작되는 그때 그 글자 폰트, 그 폰트가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롬의 종류는요. 마스크롬, 피롬, 이피롬, 이피롬으로 나뉩니다. 자, 롬에다 마스크 씌웠어요. 롬에다 마스크를 씌웠기 때문에 절대로 내용 수정을 할 수 없어요.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마. 마스크를 씌웠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피롬, 피, 그죠? 롬 앞에 한 글자밖에 없죠. 피. 한 번만. 롬 앞에 한 글자밖에 없어요. 한 번만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피롬, 자외선을 이용해서 수시로 지웠다가 썼다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자외선 가지고. 장점이야 뭐 수시로 지웠다 썼다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자외선. 그죠? 이피롬, 전기적으로 수시로 지웠다 썼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요즘 대부분이 이피롬이에요. 전기적으로 지웠다 썼다 하는 거. 플래시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펌웨어 내용을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EEPROM에 저장되어 있는 펌웨어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EEPROM 정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별표 5개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순서대로 읽어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을 막 읽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휘발성 메모리, 대표적인 휘발성 메모리죠. 휘발성 메모리 전기가 끊기면 자료가 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휘발성 메모리 얘밖에 없어요. 로컬 디스크에 영화 다운받았는데 바탕화면에 영화 다운받았는데 전기 끊으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죠? 휘발성은 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D램하고 SRAM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이나믹 램, 스태틱 램. 그래서 동적인 램과 정적인 램으로 나뉩니다. 나는 이게 더러운 램이라 그래요. 애들한테. 야, 이거 더러운 램이야. 후졌어. 그리고 얘는 좋은 램이야. 슈퍼맨. 좋은 램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얘가 느려요. 얘 빨라요. 그죠? 빠르면 좋은 거지 뭐. 근데 얘는 또 결정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고 후진 게 뭐냐면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방전돼요. 방전되면 뭐야? 전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방전되면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돼요. 재충전이 필요해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싸요. 좋은 거는 용량이 커요. 집적도가 높아요.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기억장치 그러면 바로 이 D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태틱 램, 이 정적인 램은 좋은 거는 충전을 하지 않아도 돼요. 됐죠? 충전이 불필요하고요. 전력 소모가 많은 차이점이 있고 집적도, 용량은 좀 작은데 속도가 빨라서 캐시 메모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좋은 거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캐시 메모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림을 그렸던 걸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컬 디스크 이거 하드 디스크야 라고 했어요. 하드 디스크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램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CPU가 있어요. 이렇게 CPU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램에다 가져와서 여기서 가져온 거를 서로 이렇게 주면서 찔끔찔끔 주면서 피드백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빨라요. 얘가 갖다 주면 놀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놀지 못하게 얘와 얘 사이에 중앙처리장치 CPU와 주기억장치 램, D램이에요. 얘가. D램 사이에 SRAM을 두는 거예요. SRAM을 둬서 얘가 놀 때 쓱쓱쓱 밀어주면서 못 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의 속도 차이를 보완한 메모리가 뭘까요?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 그게 바로 SRA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D램의 용량이 많이 작으면 이 프로그램을 한 번에 못 갖고 와요. 한 번에 못 갖고 오면 컴퓨터 실행할 수 없잖아요. 가져와야 되는데. 그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해도 이 용량이 작아버리면 이게 1기가도 안 돼요. 막 512메가, 256메가, 1기가도 안 되는 어떤 램을 가지고 있다면 컴퓨터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씩 가져가야 처리를 빨리빨리 하면서 할 텐데 많이 못 가져가니까 느려집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하드디스크는 보통 용량이 크니까 하드디스크에 쓰지 않는 부분을 램이라고 뻥쳐요. 컴퓨터한테. 컴퓨터는 기계니까 믿어요 또. 야 이거 램이야 그러면 여기 가져가고 부족한데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상 메모리라고 해요. 얘를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속도는 느려져요. 느립니다. 하지만 이 주기억장치 실제 이 주기억장치의 용량보다도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는 있어요. 그게 장점이죠. 됐죠? 자 그럼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 말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 가상 메모리를 지금 설명드렸어요.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을 말합니다.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필요합니다. 뭔지 몰라도 돼요. 하드디스크 그 가상 메모리 공간을 고정된 크기로 나누고 가변적인 크기로 나누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데 몰라도 돼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말 나오면 아 이거 가상 메모리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휘발성이에요. 선생님 보조기억 장치인데 왜 휘발성이에요? 컴퓨터는 기계라니까. 컴퓨터 기계야. 기계니까 걔가 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 둔 거는 그냥 컴퓨터가 전원이 꺼지면 그 내용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휘발성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한테는. 여러분한테 반말한 건 아니고요. 자, 속도는 당연히 램보다 느려요. 보조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요 말 나오면 됐죠? 자, 목적이 뭐라고요? 실제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하려고 그럴 때 가상 메모리라는 걸 씁니다. 캐시 메모리는요 금방 얘기했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고요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SRA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EEPROM의 일종이에요. 전기적으로 지었다 썼다 한다니까요. 그거의 일종이에요. 그게 플래시 메모리인데 여러분 디카나 mp3, PDA에 사용되는 그 메모리 있죠? 그 메모리를 우린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요. 요즘에 스마트폰은 뭐 SSD를 장착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겁니다. 시험에서는 디카나 PDA, 디카 어두운 데서 디지털 카메라 탁 찍으면 플래시가 팍 터지잖아, 그죠? 플래시, 디카 요 말 나오면 아 이거 플래시 메모리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음. 버퍼 메모리입니다. 두 장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저장 공간을 버퍼링 또는 버퍼 메모리라고 합니다. 임시 저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서 동영상 볼 때 게시판 이렇게 딱 클릭해서 동영상 볼 때 바로 봐지지 않아요. 요 밑에 보면 버퍼링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버퍼링 뭐 몇 프로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인터넷상에 있던 그 동영상을 내가 재생하려면 우리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이 동영상 파일 자체는 서버,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거고 내 컴퓨터로 실행하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램에다 가져간 다음에 실행을 해야 돼요. 다운로드를 일정량을 받아놓고 화면이 끊기지 않게 재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정량을 저장하는 걸 우린 버퍼라고 해요. 버퍼링. 임시 메모리에 클립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랑은 약간 다른데 하여튼 같은 의미로 좀 생각하세요. 네, 입력과 출력의 속도를 맞춰주기 위한 임시 메모리는 그런 버퍼링 찍으면 돼요. 자, 스트리밍은요 인터넷상의 동영상이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서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 버퍼가 필요해요. 임시 메모리가 필요하다고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끊을게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보조기억 장치부터 스타트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